오늘은 확률과 통계 문제입니다. 석식이 맛있는 학교라죠. 2023년도 서울고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총 문항수는 22문제인데요. 객관식이 17문제, 서답형이 5문제로 문제는 전체적으로 풀만합니다. 좀 쉽습니다. 1번 원순열 문제인데요. 원순열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원순열은 n-1 팩토리얼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있죠. n-1 팩토리얼.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떤 특정 사람을 한 명을 고정시켜 놓고 그럼 고정시킨과 동시에 원순열은 깨지니까 나머지를 고정해 놓고 나머지를 배열하는 방법으로 푸는 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여학생 2명이 이웃한대요. 그러면 특정 여학생 중에 한 명을 여기다 앉혀요. 그러면 나머지 여학생이 이 두 자리 중 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B라는 여학생이 여기 들어갔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원순열이 아니까 남학생 4명이 여기에 배열되면 되죠. 4팩. 이렇게 해서 48.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이번 문제는 4라는 숫자를 이렇게 분할을 하는데 이렇게 배열까지 되어 있는 거죠. 예전에는 자연수 분할 분배로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자, 그래서 4라는 숫자를 이렇게 1, 2로 나눠서 이렇게 배열해 놓은 게 5가지야. 그러면은 1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할 수 있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이걸 단순하게 1이 처음에 10개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둘, 넷, 여섯, 여덟, 10개. 이걸 배열하는 경우에 쓰는 한 가지죠. 자, 그 중에 이 두 개가 이 1, 1이 2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1이 8개가 있을 거고요. 2가 하나가 있으니까 이걸 배열한다 그러면 총 문자는 9개고 그거를 8개로 나누니까 8팩에서 9가지가 되나요? 자, 그리고 또 1이 이제 6개가, 이 두 개가 2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총 문자는 8개가 되겠죠? 8개를 1은 6개니까 6팩으로 나누고 2는 2개니까 2팩으로 나눠요. 그럼 이게 약분하면 8, 7, 4, 7에 28, 28개인가요? 자, 그리고 또 이게 2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1이 4개고요. 2가 3개죠. 그럼 7팩을 3팩, 4팩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럼 이거 35개인가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2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2가 4개가 되고 1이 2개가 되죠. 그럼 6팩을 어떻게 돼요? 2팩, 4팩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이건 15개죠. 자, 그 다음에 모두 다 2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5개니까 이거는 그냥 한 가지죠. 이걸 다 더하면 몇 개인가요? 89개인가요?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6명의 학생이 A, B, C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씩 선택해서 수강을 하려고 하는데 A 과목을 2명 이하가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럼 A 과목을 2명 이하라 했으니까 A 과목을 빵명 선택하는 경우, 1명 선택하는 경우, 2명 선택하는 경우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계산을 해볼까요? 그럼 B, C의 6명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배열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중복순열로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 학생도 B, C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두 번째 학생도 세 번째 학생도 여섯 번째 학생도 두 가니까 2의 6제곱에서 64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한 명이 A 과목을 신청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먼저 6명 중에 한 명을 골라요. 그래서 A라는 과목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 5명의 학생이 B라는 과목, C라는 과목, B, C를 선택한다. 2의 5제곱 이렇게 될까요? 그러면 이게 192가 되겠죠? 자, 2명의 학생이 A 과목을 선택한다. 62, 60. 자, 그리고 나머지 4명이 B, C를 선택한다. 2의 4제곱 이렇게 될까요? 자, 그러면 이게 240인가요? 다 더하면 496인가요? 답은 1번입니다. 4번은 1학년 때 배웠던 나머지 정리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지금 3학년 때 지금 확률과 통계에서는 2항 정리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죠. 15의 7제곱이 토요일이래요. 15의 7제곱은 일주일은 7일이기 때문에 7단위로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죠. 그럼 15라는 숫자는 7 곱하기 2가 될 거고요.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이거의 7제곱이면 내가 이거를 전개한다 그러면 얘가 77에서 이 앞에 이걸 A라고 이걸 B라 해봅시다. 그러면은 77A의 7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76A의 6제곱 B 이런 식으로 계속 써진다 그러면 여기에는 다 7이라는 인수가 있기 때문에 다 7의 배수이기 때문에 계속 자기 요일로 돌아오는 거죠. 우리가 요일을 결정하는 것은 나머지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끝에가 어떻게 되느냐? 1의 7제곱만 남지 않나요? 그래서 1의 7제곱만 보면 이거는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오늘로부터 하루 지난 요일이 토요일이라는 얘기가 되니까
지금은 오늘은 무슨 요일인가요? 오늘은 금요일인 거죠. 자, 이렇게 금요일인 걸 확인하고 나서 오늘로부터 30의 8제곱, 30의 8제곱 이러면 몇 년이죠? 몇 년이나 될까요? 궁금하네요. 자, 이게 30이라는 숫자는 7 곱하기 4 플러스 2의 8제곱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개를 하다 보면 모두 다 7이 붙어 있는 놈들은 다들 7의 배수가 되니까 오늘의 요일로 그냥 돌아오게 되는 거고 2의 8제곱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2의 8제곱은 256이죠. 자, 256을 7로 나눠볼까요? 3, 7에 21, 그러면 46이 될 거고요. 7, 6, 42. 자, 그러면 4일이 남나요? 그러면 금요일로부터 4일 뒤는 무슨 요일일까요? 금, 토, 일, 월, 화. 화요일인가요? 다음 3번이겠습니다. 자, 10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하여 1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2개를 꺼냈대요. 그 중에 적어도 1개가 당첨 제비일 확률. 그러면 꽝 제비의 숫자를 꽝을 x로 생각할까요? 적어도 하나가 당첨 대비가 되니까 전체에서 뭘 뺄까요? 모두 꽝을 빼버릴까요? 모두 꽝? 전체는 1이죠. 모두 꽝일 확률은 전체 10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요? 2개를 고르는 거죠. 그럼 모두 꽝은 x개에서 2개를 고른다.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나요? 그쵸? 그럼 1에서 이걸 뺀 게 얼마가 된다? 15분의 8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모두 꽝일 확률은 얼마가 되죠? 15분의 7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 계산할 때 분모도 19, 2, 1로 이렇게 나눌 거고 여기도 2, 1, x-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이렇게 약분해 버리고 자, 이거 계산을 합시다. 근데 이게 이렇게 3, 3, 5, 15, 2 이렇게 하니까 넘어가는 순간 7, 6 이렇게 보이나요? x-1. 어차피 x는 자연수니까 x는 7이겠죠. 그러면 당첨 대비 r은 뭐죠? 15에서 7을 빼나요? 아니, 잠깐만. 10이었죠? 10에서 7을 빼나요? 그럼 3개인가요? 답은 그래서 3개입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A, B, C, D, E, F가 있는데 A가 B보다 앞에 오거나 B가 C보다 앞에 오는 이런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A 또는 B죠. 그럼 이거 합집합의 경우의 수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합집합의 경우의 수는 합사건의 경우의 수는 NA 플러스 NB에서 NA 곱이를 빼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먼저 NA를 한번 구해봅시다. NA가 뭐죠? A하고 B가 순서가 정해진 거죠. A하고 B하고 순서가 정해지면 A하고 B를 같은 문자 취급을 하고 C, D, E, F 얘를 배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6팩을 2팩으로 나누는 거고 그럼 뭐 이게 360이 되나요? NB는 어떻게 되죠? 동일하죠. B하고 C가 순서가 정해졌으니까 6팩을 똑같이 2팩으로 나눠서 360이 될 거예요. 근데 NA 교 B는 뭐예요? A, B, C가 순서가 정해졌죠. 그럼 이 세 개가 순서가 정해진 거고 D, F는 다르니까 얘를 배열한다. 그럼 6팩을 3팩으로 나누는 이런 경우가 되나요? 그러면 이게 120이 되나요? 그래서 360 더하기 360 여기서 120을 빼요. 그럼 얼마죠? 600이 되나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을 보겠습니다. A 사건의 확률이 3분의 1이고 B의 여사건의 확률이 4분의 3이에요. 그러면서 얘를 물어봤네요. 예. 자, 이게 뭐죠? A 사건이 B 사건이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계산을 하면 일단 3은 빼고요. P, B분의 P, A 교 B 이렇게 되나요? 자, 그리고 여기는 P, B분의 P, A 곱사건, A 여사건, 곱사건, B 뭐 이런 얘기가 되나요? 자, 그럼 이거 이렇게 날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자, 이거를 벤다이그램으로 보면서 집합해서 뭐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A 겹이 이 사건을 여기를 X라면 사실 그럼 여기에 뭐 확률이 X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거는 A의 6건 비교는 여기가 되죠. 이 부분의 확률은 3배가 되니까 이걸 3X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이거 두 개 더해서 X랑 3X랑 더해서 이게 뭐가 되죠? PB가 되는 거죠. PB. 근데 PB가 얼마인가요? PB가. 자, PB의 6건이 4분의 3이니까 이게 4분의 1이 되겠죠. 그럼 X는 PA 겹인데 이게 얼마가 되죠? 16분의 1이 되나요? 이게 PA 교집합 B 뭐 이런 얘기가 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게 뭐냐? A의 6건
자, 이렇게 되죠. 얘는 1에서 A하고 B하고의 합사건을 빼나요? 자, 그럼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는 확률의 덧셈 정리에서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자, 그러면 PA가 지금 3분의 1이었고 얘가 4분의 1이었고 얘가 16분의 1이었어요. 계산하면 이게 48분의 25인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얘는 1에서 48분의 25를 빼니까 48분의 23이 될까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8번입니다.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있는데 10개의 공이 있어요. 근데 갑하골이 순서대로 공을 하나씩 뽑는데요. 그래서 4의 배수라는 것은 4하고 8 두 개가 있죠. 뽑는 사건을 각각 A, B라고 한대요. 그럼 PA라고 하면 갑이 먼저 뽑으니까 10분의 2 해서 5분의 1 이렇게 그냥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PB는 뭐예요? 얘는 갑이 뽑았을 때 갑이 못 뽑았을 때로 나눠서 더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뽑았다라고 하면 그게 확률이 5분의 1인 거고 그때 갑이 뽑았다고 그러면 이제 4나 8 중에서 하나는 뽑았으니까 남은 9개 중에서 몇 개가 되는 거죠? 1개가 되는 거죠. 갑이 못 뽑을 확률은 5분의 4죠. 그 중에서 내가 이제 뽑는다 그러면 을이 뽑는다 그러면 9개 중에서 4하고 8 두 개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45분의 1 더하기 8에서 얼마가 되죠? 9가 돼서 똑같이 5분의 1이 되나요? 그쵸. 먼저 뽑으나 나중에 뽑으나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니은을 보면은 이 얘기가 뭐죠? PB분의 PA 곱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오른쪽은 PA분의 PA 곱이. 이걸 문제라고 냈을까요? PA하고 PB 같다고 기억 풀었는데 그럼 당연히 니은 맞는 거 아닌가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디귿을 한번 봐봅시다. 자, P, B per A 얘는 뭐죠? PA분의 PA 곱이죠. PA가 5분의 1이라고 구했어요. 그리고 PA 곱이는 뭐죠? 갑이 뽑고 을도 동시에 뽑은 거죠. 사실 이거죠, 이거. 5분의 1 곱하기 9분의 1인 거죠. 그래서 9분의 1 아닌가요?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죠. 이렇게 내가 계산을 했는데 요 얘기가 A가 됐을 때 B도 된 거죠. 그러니까 A가 됐을 때 B도 된 거니까 A가 됐다 5분의 1. 그 상황에서 B도 당첨되는 상황이니까 일단 공은 9개가 남았죠. B가 하나 뽑아가 버렸으니까 하나밖에 안 남죠. 9분의 1.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다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PA분의 PA 곱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PA가 5분의 1이었죠. 자, 여기가 5분의 1 곱하기 9분의 1이어서 약분해서 9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 A가 꽝이 났을 때 B가 당첨될 확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뻔해요. A가 당첨됐을 때 B가 당첨될 확률은 A가 꽝 되고 B가 당첨될 확률보다 그러니까 이게 꽝 됐을 때 A가 꽝 됐을 때 더 클 것 같죠.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그걸 수식으로 계산을 하면 A가 꽝 될 확률은 5분의 4 죄송합니다. 자, A가 꽝 될 확률은 5분의 4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5분의 4 상황에서 이걸 계산을 하면 PA의 여집합분의 PA의 여사건 교집합 B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상황은 A가 꽝 날 확률은 5분의 4였죠. 이 5분의 4의 확률에서 B가 당첨될 확률은 9분의 1이었잖아요. 아니 9분의 2였잖아요. 두 개가 남았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A가 이미 하나를 뽑았는데 꽝을 뽑았어. 그러면 9개의 공이 남았는데 그중에 당첨 공은 2개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9분의 2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맞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9번 보겠습니다. 빨간 공 6개, 노란 공 6개, 파란 공 10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10개를 뽑는데요. 그럼 원래 빨간 공하고 파란 공하고 노란 공하고 파란 공을 다 더해서 10개를 뽑아. 그럼 이거 계산을 하면 3H10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근데 이 상황에서 빨간 공과 노란 공이 6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3H10에는 여기가 10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 9개가 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6개밖에 없는데 6개보다 더 많이 뽑게 되는 경우를 빼줄까요?
그 케이스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7이라는 숫자가 있는 경우 7이라는 숫자가 있다라는 얘기는 7을 R이나 Y 중에서 둘 중에 하나가 7이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경우는 두 가지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은 나머지 예를 들어서 얘가 7이 됐다고 쳐봐요. 그럼 나머지 Y하고 B를 더해서 3이 되겠죠. 그 경우는 2H3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계산을 하면 2 곱하기 4에서 얼마가 되죠? 8이 되겠죠. 자, 8이 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둘 중 하나가 8이 됐다고 치면, 이게 8이 됐다고 치면 나머지 두 개 더해서 2가 되죠. 그럼 2H2가 되겠죠. 그럼 2 곱하기 여기는 3이 돼서 6개가 될까요? 9가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9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그러니까 R하고 Y가 9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2H1이죠. 그러면 2 곱하기 2에서 여기가 4가 되나요? 10이 됐다 치면은 10이 여기나, 그러니까 R이나 Y가 10이 됐다 그러면 이 경우 두 가지 경우밖에 안 되죠. 자,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10, 10에서 20이 되나요? 그러면 3H10에서 20을 빼면 될까요? 3H10은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12C2죠. 여기서 20을 빼니까 이거 12C는 뭐 66이 되죠. 그래서 46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10번은 조건방률이죠. 주사위 한 개를 3번 던져서 나온 논의 수의 최대값이 얼마가 된다고? 5가 될 때, 그때 그 경우에 최소값이 2일 확률을 구하래요. 뭐 조건방률을 푸는 여러 가지 요령이 있겠지만 저는 뭐죠? 특정 상황, 그러니까 전체 상황을 한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방률은 이게 전체가 있다면, 그리고 A 사건 이렇게 B 사건 이렇게 있다면, 이게 만약에 P 이렇게 된다면 전체를 이 B로 한정을 하는 거죠. B로 이렇게 한정을 해서 요 상황에서 요 놈의 개수를 세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U로 보지 않고, 전체 집합을 보지 않고 이 B로 한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려고 하면 좀 더 쉽게 세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요령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전체를 이렇게 보는 거죠. 논의 수의 최대값이 5가 될 때, 5가 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체는. 그러면 논의 수의 최대값이 5니까 내가 3번 던지니까 3개 다 5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3개 중 2개는 5고 나머지 하나는 5보다 작은 수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한 개만 5고 나머지 2개가 5보다 작은 수가 되는 경우, 이렇게 있을까요? 그러면 이 전체의 경우의 수는 여기다 세보면 이거는 한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거는 3번 중에서, 그러니까 3시, 그러니까 5, 5, 5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죠. 3시. 그리고 여기는 5보다 작은 수 4가지가 되나요? 그럼 토탈하면 이게 12가지가 되겠죠. 얘는 3시를 하고 나서 나머지의 4가지가 되겠죠. 4,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48이 되겠죠. 전체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확률로 계산한다. 전체는 1 더하기 12 더하기 48 이렇게 볼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게 60일인가요? 그러면 특정 사건은 이 상황에서 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자, 이 경우에는 최소값이 2인 경우가 없죠. 자, 이 경우는 최소값이 2가 된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되죠? 여기가 2 안 되는 곳이 여기가 2로 한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시 하고 나서 나머지 이게 2로 한정이 되니까 3가지야 이런 얘기가 되지 않나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죠? 최소값이 2니까 이거 2개 다 2가 되는 경우, 아니면 하나는 2고 나머지는 또 다른 게 되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뉘나요? 일단 그러니까 3C를 쓰고 나서 2개 다 2라는 것은 한 가지죠. 2.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2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2C1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되냐? 3 또는 4. 이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3에다가 1 더하기 4가 돼서 5가 되나요? 그래서 15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면 특정 사건은 어떻게 되느냐? 3 더하기 15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죠? 61분의 여기가 18이 되나요? 자, 61분의 18이니까 P 더하기 Q는 79가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같은 종류의 사과 15개가 있는데 서로 다른 4종류의 바구니에 담는데요. 이런 조건 많이 봤죠? 10개 이하로 담고 빈 바구니 없다. 이런 얘기. 중복조합에서 많이 다뤄지는 얘기죠. 자, 그러면 바구니가 A, B, C, D 4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들어가는 사과의 개수를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라고 하면 이게 토탈 15개인데 한 개씩 담아버리면 적어도
한 개가 되죠. 그럼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이 더해서 11이 되면 이제 이 뭐 10개 이하 이 조건을 무시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죠? 4H 11이 되겠죠. 여기서 10개 이하를 그러니까 10개보다 넘어가는 경우 11개 이상 11개 이상이 되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자, 그 경우를 어떻게 셀 거냐? 일단 이미 한 개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11 빵빵빵의 배열의 경우의 수가 빠질 거고요. 11 빵빵 이거가 10이 되면 뭐 기존에 하나를 넣었기 때문에 11개가 되죠. 그러니까 10개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빼면 되나요? 이거의 배열의 개수가 4팩을 3팩으로 나눠서 4가지가 될 거고 얘는 4팩을 2팩으로 나눠서 12개가 되나요? 그럼 16을 빼면 되겠죠. 자, 4H11은 14C11이 될 거고 14C11은 14C3인가요? 여기서 16을 빼나요? 그러면 이게 364가 될 거고 여기가 16이 돼서 348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12번입니다.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8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장씩 두 번 뽑는데요. 그러면 전체는 카드를 다시 넣지 않으니까 8 곱하기 7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카드를 A라고 하고 두 번째 카드를 B라고 했을 때 이 원하고 직선이 접한대요. 원하고 직선이 접한다? 원의 중심이 A, E, B잖아요. 그럼 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라고 같나요? 거리를 구하면 거리 구할 수 있죠. 점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 루트 3의 제곱 4의 제곱 5가 될 거고요. 절대값 3a 빼기 8b 플러스 1 이게 반지름이라고 같아야 되죠. 그쵸? 자, 그럼 이걸 풀면 되겠죠? 이걸 푸는데 그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넘어가고 절대값 3a 빼기 8b 8b 플러스 1이 5인데 이거 풀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플러스라면 3a 빼기 8b가 4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면 3a 빼기 8b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6이 되나요? 자, 그래서 A관에서 여기를 정리를 해보면 A는 3분의 8b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A는 3분의 8b 마이너스 6 이렇게 될까요? 자, 그래서 B가 될 수 있는 게 1부터 8까지니까 하나씩 대입을 해봅시다. B 대신 2를 집어넣어 봤어요. 그럼 여기는 A는 3분의 12가 되니까 4가 될 거고요. 여기는 B 대신 8, 3분의 2가 되니까 자연수가 아니죠. 탈락이고 B 대신 2를 집어넣는 순간 A는 어떻게 되죠? 3분의 8이 16? 안 되죠. B도 8이 16에서 3분의 10 안 되죠. B가 3이 되면 A는 어떻게 되죠? 3, 8에 24, 28이 되니까 안 되죠. 3, 8에 24에서 6을 빼면 18이 되니까 3분의 18, 6이 되나요? 이거 되네요. B가 4가 되면 A는 어떻게 되죠? 3, 8에 24, 24에다 4를 더하면 4, 8에 32에다 4를 더하면 36, 그럼 12가 되나요? 근데 이 다음은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12가 넘어가죠. 8이 넘어가죠. 8까지밖에 없는데 여기는 셀 필요가 없고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4, 8에 32에서 6을 빼면은 20 얼마죠? 26인가요? 26. 26을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이것도 정수는 아니죠. 근데 이거 자체가 8을 넘어가죠. 그럼 그 밑에는 더 이상 셀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럼 두 개가 되나요? 조금 전에 전체는 8 곱하기 7이라고 그랬죠? 이것분에 케이스가 두 가지 밖에 안 되네요. 두 가지.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 4, 7에 28분의 1인가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데 합은 홀수고 곱은 3의 배수예요. 이 조건을 어디를 기준으로 잡느냐? 그건 선택일 텐데요. 3의 배수를 기준으로 삼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의 배수가 되려면 3의 배수인 숫자 369가 적어도 하나 포함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조건 하에서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이 3의 배수가 한 개만 들어가는 경우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한 개만 들어간다 그러면 일단 3이 들어가는 경우하고 9가 들어가는 경우는 동일할 것 같아요. 왜? 합이 우리가 이제는 홀수가 돼야 되는데 세수의 합이 홀수가 된다? 그러면 홀수가 홀수게 돼야지 3의 배수 아니 홀수가 될 수 있죠.
자, 그리고 6은 이 숫자는 그러니까 3, 9하고 6하고의 차이는 3, 9는 홀수고 얘는 짝수기 때문에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머지 이제 두 숫자가 더 있을 텐데, 두 숫자가 있을 텐데, 홀수가 되면은 나머지 두 수가 둘 다 홀수가 되거나 아니면 둘 다 짝수가 되면은 합은 홀수가 될 수 있죠. 이 6이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짝수기 때문에 홀수 한 개, 짝수 한 개 이렇게 골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숫자를 홀수냐 짝수냐로 좀 분류할 필요가 있겠죠. 홀수는 1, 3은 빠졌고 5, 7 이렇게 3개가 있을 거고요. 짝수는 2, 4, 6은 빠지고 8, 10 이렇게 4개가 있죠. 홀수 짝수. 그러면 이 경우의 수는 홀수 3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경우일까요? 자, 그리고 여기는 짝수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거죠. 이거 2개 더하면 여기는 3이고 6이니까 9가 될 거고요. 자, 그게 3하고 9가 있으니까 9 곱하기 2에서 여기는 18가지 경우가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홀수 어떻게 되죠? 3개 중에 1개, 짝수 4개 중에 1개니까 12가지 케이스가 되나요? 자, 그래서 이거 2개 더하면 여기서는 30가지 경우가 탄생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3의 배수가 2개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3의 배수가 2개인 경우도 홀수 짝수의 기준에서 생각해 봅시다. 둘 다 홀수인 3, 9가 있을 거고요. 짝수 한 개에 홀수 3이 되는 거, 9가 되는 거, 이 2개하고 얘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일 것 같아요. 나머지 한 숫자가 이거 2개가 홀수니까 여기는 무조건 홀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얘는 나머지가 이게 짝수, 홀수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짝수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홀수가 1, 5, 7, 3개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3가지가 될 거고요. 여기는 짝수가 4가지니까 4개가 되겠죠. 근데 4개인데 이게 6, 3, 6, 9 이렇게 있으니까 2가지에서 여기는 8가지가 되나요? 그럼 더하면 11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의 배수가 3개 다 들어가는 경우가 있나요? 3개? 그럼 이게 3, 6, 9 이렇게 다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홀수가 아니죠. 짝수죠. 문제가 생기죠. 얘는 아니죠. 그래서 토탈 이거 2개 더해서 41이 되겠죠. 전체는 뭔가요? 전체? 10C3인가요? 10개 중에서 3개를 골랐다. 10C3은 19, 8, 3, 2, 1 이렇게 계산하면 3, 3, 9, 120이라는 거 알죠? 그래서 120분의 41이다. 4번인가요? 재석이하고 도경이가 진실 게임을 한대요. 진실을 말할 확률이 0.7, 0.8 이렇게 정해졌고요. 흰 공이 4개고 검은 공이 6개인데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공을 보여줘서 둘한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거짓말을 한 거죠. 아니죠? 참말을 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 흰 공일 확률이라는 것은 거짓말하는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이렇게 그냥 쓸게요. 검은색이라고 말할 확률을 구하는 거죠. 검말. 그럼 이건 검은색이라고 말하는 확률은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 검은색이라고 말했을 때 실제로는 흰 공일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 계산할 때 먼저 전체는 검은색이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흰 공일 때 흰 공이면서 검은색이라고 말할 확률을 분자에다 올리면 되겠죠. 자, 그럼 검은색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흰 공인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검은색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는 검은색인데 검은색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 두 가지의 합으로 이게 들어가죠. 그러면 조건 확률을 구할 때는 요 케이스 이 두 개를 구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1번이라고 이걸 2번이라면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을 계산을 하는데 실제 흰 공일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실제 흰 공일 확률은 전체 10개 중에 4개죠. 그리고 실제 흰 공인데 검은색이라고 말했다는 얘기는 둘 다 거짓말을 한 거죠. 진실을 말할 확률이 0.7이니까 거짓말은 10분의 3일 거고요. 0.8이니까 10분의 2가 되겠죠. 실제 검은색일 확률은 10분의 6이죠. 검은색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실을 말한 거죠. 10분의 7이고 10분의 8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계산하면 어차피 10 통분됐으니까 약분했다고 치면 분모에는 여기는 432가 들어가고 432 더하기 6, 7, 8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분자에는 432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거 약분이 보이네요. 4, 2, 8, 8이 이렇게 약분되고 3도 이렇게 약분이 되죠. 3.
3이 6. 그러면 여기는 2하고 7이 14가 될 거고 여기는 1이 되나요? 그래서 15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함수가 있는데 3개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되는 경우 이런 거 많이 해봤죠? 이것 좀 정리를 하면 2개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된다 그러면 모두 다 일자로 가거나 아니면 2개가 크로스 되면 되죠. 2개 뭐 6개가 있다 그러면 2개 2개 3개 다 크로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분할 분배로 풀면 될 것 같고 3개 합성해서 이게 항등함수가 된다. 그러면 모두 다 일자거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개가 크로스가 되거나 셋 다 이렇게 크로스가 되거나 4개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항등함수가 된다. 그러면은 뭐 일자로 되는 건 무조건 될 거고요. 6. 4개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 배열되는 경우 이런 얘기죠. 일종의 이거 계산할 때 교란순열이죠. 자, 그래서 4개가 자기 자신한테 배열되지 않는 경우 이거 수영도를 그려서 표현해 봤죠. 이거 9가지가 되죠. 3개가 되면 이거는 2가지가 된다라는 거 알 거고요. 자,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 문제로 가볼게요. 3개가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된다 그러면 일단 모두 다 이 6개 1, 2, 3, 4, 5, 6이 모두 다 자기 자신한테 대응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6가지가. 이거는 한 가지가 될 거예요. 자, 3개가 이렇게 크로스가 된다는 말이 뭐냐면 먼저 6개 중에서 3개를 내가 골랐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게 1, 2, 3이라고 해요. 그럼 1, 2, 3이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대응이 안 되는 경우거든요. 그럼 이거는 원래 수용도를 그려야 되죠. 1, 2, 3 이렇게 있는데 1에는 1이 아닌 2나 3이 대응되는 경우의 수. 자, 그리고 2가 됐을 때 그러면 대응 안 되는 게 지금 1하고 3이 있나요? 그러면 1하고 3이면 1, 3 이러면 안 되고 3, 1밖에 안 되는 거죠. 3, 1. 3이 되면 1, 2가 남았으니까 여기가 1, 2 이렇게밖에 안 되나요? 이렇게 해서 이게 2가지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4개가 이렇게 되면 이거 수형도 그리면 4개 가지고 수형도 그릴 수 있죠. 그러면 수형도 그려서 공부를 해본 친구는 9가지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를 조금 전에 한 거예요. 4개 합성했을 때. 자, 여기는 일단 3개가 자기 자신한테 대응되지 않은 거니까 내가 이걸 계산한다. 이건 한 개였고요. 일단 6개 중에 3개를 고르고 그 다음에 이 3개가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대응되지 않으니까 2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6C3은 20이 될 거고요. 여기다 2를 곱했으니까 40이 되나요? 자, 그 다음에 3개가 모두 다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경우. 그러면 일단 6C3, 33으로 분할을 해야 되죠. 3개, 3개로 분할을 하면 33 하면 이게 2팩분의 1을 해줘야지 분할이 된 거죠. 그런데 각 3개, 3개 조합에서 대응될 때 방금 전에 보였다시피 2가지씩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면 약분되고 여기가 20이니까 40이 되겠죠. 토탈 그래서 81인가요? 자, x가 7개의 원소가 있는데요. 자, 이거 중복조합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원래 7h7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조건이 이게 생겼어요. 그럼 이 조건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분리해서 하나씩 중복조합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함수를 결정한다는 얘기는 1의 함수값, 2의 함수값, 3의 함수값, 4의 함수값, 5의 함수값, 6의 함수값, 7의 함수값 이거를 다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1, 2, 3, 4, 5, 6, 7이 있고요. 1, 2, 3, 4, 5, 6, 7이 있고 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1이 1로 가면 여기도 1이 1이니까 FF1이 6이 될 수는 없죠. 1이 1로 가는 건 없을 거고 1이 2로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2는 6으로 가겠죠. 그럼 여기서도 2가 6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1이 2가 됐다. 그럼 2는 6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 얘를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3, 4, 5, 6은 6, 7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그러니까 6, 7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6, 7 두 개 중에서 순서가 정해지죠. 이렇게 큰 게 큰 거니까 요 조건에 의해서. 두 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 4, 5, 6, 7 다섯 개를 골라 EH5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6가지가 되겠죠. 자, 만약에 F1이 3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경우가 어떻게 돼요? 얘가 3으로 갔어요. 그럼 3이 6으로 가니까 2, 3이 6으로 갔죠. 자, 그러면 이 다음에 그러니까 3이 여기가 6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3이 6이 됐어요. 그럼 여기는 몇 가지가 되니? 이렇게 생각해봐요.
F2는. 계산하면 F2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이거 갈 수 있는 게 3, 4, 5, 6 네 가지 선택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4, 5, 6, 7 이 네 개는 이 6, 7 두 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네 개를 고르나요? 자, 그러니까 4, 5, 20 이렇게 20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F3이 4가 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F1이 4가 된다? 그럼 F1이 4니까 1이 4로 갔어요. 그럼 4는 6으로 갔으니까 4가 6으로 가니까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요. 2, 3은 어디에 선택이 되니? 4, 5, 6 세 개 중에서. 즉 다시 말하면 4가 6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 2, 3은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선택을 하니? 4, 5, 6 세 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두 개를 고를 거고 그 다음에 5, 6, 7은 6, 7 이 두 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어떻게 돼요? 세 개를 골라서 대응이 되면 되죠. 그럼 이거는 3H2는 6이 될 거고 얘는 4가 되니까 4, 6, 24 이렇게 계산이 될까요? 자, 4가 F1이 5가 되는 케이스도 있겠죠. 그럼 1이 F5가 자, 그럼 이제 대충 감이 잡히죠. 이게 5로 가면 5는 어디로 가요? 6으로 가죠. 그러니까 5가 6으로 갔으니까 F5가 6이 됐어요. 그럼 얘는 5하고 6 둘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2에 해당하는 건 3, 4, 이 세 개에 해당하는 대응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2H3이 되나요? 자, 그리고 6, 7도 6, 7 이 두 개 중에서 두 개를 중복으로 골라서 대응하면 되죠. 그래서 2H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4 곱하기 3이 되니까 12가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가 6이 되면 어떻게 되죠? 자, 6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이 6으로 갔어. 그럼 어떻게 되죠? 6이 6으로 가는 거죠. 6이 6으로 가. 그럼 그 가운데 있는 2, 3, 4, 5는 다 모두 다 이 6으로 고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F1이 6이 되면 6이 6으로 가고 여기는 다 고정이 될 거고요. 7만 선택을 하는 거죠. 7이 두 가지 선택이니까 여기는 그냥 두 가지네요. F1이 7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자, 얘가 7로 갔어요. 그럼 7이 6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7이 6으로 가면 조건 2배죠. 큰 게 큰 거에 대응돼야 되는데. 그쵸? 여기는 케이스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케이스를 다 셌어요. 그래서 더하면 되겠죠? 6 더하기 20 더하기 24 더하기 12 더하기 2가 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 64인가요? 답은 2번입니다. 다음은 아주 오래된 올드한 기출문제죠. x가 1, 3, 5고 y가 abcd고 g가 2, 4예요. 1대1 대응함수 중 하나를 선택했을 때 치역이 g인 함수를 합성함수 이걸 만들 때 이 함수의 치역이 g일 확률을 구하시오. 1대1 함수에서 선택을 하고 치역이 g인 함수 중에서 선택을 했을 때 1대1 함수라는 것은 일단 어떻게 되죠? 1대1 함수는 4, 3, 2 이렇게 되죠. 1대1 함수. 그 중에서 치역이 g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y에서 g로 갔을 때 치역이 g다. 이걸 한번 봐볼까요? a, b, c, d가 있는데 g가 2, 4잖아요. 이 네 개가 치역이 g가 되려면 뭐 이거 중복 순열의 여사건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2의 4제곱에서 두 개를 뺀다.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것 같아요. 계산하면 24 곱하기 14인가요? 자, 일단 이렇게 놓고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임의로 합성함수를 선택했을 때 합성함수의 치역이 g가 된대요. 합성함수의 치역. 그럼 특정 사건도 처음에 1대1 함수 24가 먼저 24 중에 이렇게 되니까 24 중에 여기서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135가 이렇게 있는데 135가 1대1로 이렇게 대응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합성함수의 치역이 g가 되려면 나머지 이 d가 어디에 대응되는지는 관심 없고 요 세 개가 치역이 g가 되도록 대응이 돼야 되죠. 그러면 여기 2의 세제곱 빼기 이렇게 중복순열의 6건을 생각할 수 있나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함수 g를 결정을 하려면 g를 결정을 하려면 이 d의 선택도 생각해야 되죠. 이 d가 2 또는 4에 대해서 대응될 수 있죠. 이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24 곱하기 14분의 24하고 여기가 8에서 2를 빼면 6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약분하고 7 하니까 7분의 6이다. 이렇게 5번이 되겠죠. 자, 18번을 보는데요. S가 13 이하의 자연수이고 A에는 n의 배수가 되고요. B는 소수래요.
근데 B의 여사건과 AN이 배반이 된대요, 배반. 배반은 겹치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B의 여사건을 일단 구해놓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소수가 뭐뭐가 있죠? 2, 3, 5, 7, 11, 13 이렇게 되죠. 그럼 B의 여사건은 뭐가 되죠? 여사건은 일단 4가 있을 거고요. 6이 있을 거고, 아니죠. 1도 있죠. 자연수니까. 1도 있을 거고, 4도 있을 거고, 6도 있을 거고, 8도 있을 거고, 9도 있을 거고, 10, 12 이렇게 되나요? 자, 이 중에서 AN은 n의 배수잖아요. 2의 배수. 2의 배수 그러면 될 수 있는 n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2의 배수하고 겹치는 거 이거 보이죠? 2는 안 되죠. 3도 당연히 안 되겠죠? 4도 여기 보이니까 안 되죠? 5는 10이 보이니까 안 되죠? 6도 안 되죠? 여기 보이니까 7 되나요? 7 되겠네요. 7의 배수 없잖아요. 그렇죠? 7의 배수 될 거고요. 8 보이니까 안 되고 9도 보이고 10도 보이고 11 괜찮네요. 10이 안 되고 13 되네요. 이렇게 그냥 쉽게 구할 수 있지 않나요? 7, 11, 13.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31이죠. 정팔각형의 주사위를 두 번 던졌대요. 근데 나온 눈의 수의 차가 8보다 클 확률을 구하래요. 3보다 클 확률. 자, 그럼 전체는 8이니까 8 곱하기 8, 64가 되겠네요. 자, 그 중에서 차가 3보다 크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A라는 주사위 번호가 있는데 이 차가 3보다 크대요. 그럼 4부터 생각해 봅시다. 차가 A 빼기 B의 절대값이 4가 되는 경우 그럼 뭐 어떻게 되죠? 1이 나오면 4가 되면 5가 되나요? 2가 나오면 6이 되나요? 3이 나오면 7이 되나요? 4가 나오면 8이 되나요? 그러면 이거에다가 순서 바뀌는 경우 그래서 이거 8개가 되네요. 5가 되는 거 별로 어렵지 않네요. 16, 27, 38. 그럼 이거 6개네요. 그냥 보이죠, 이렇게. 생각보다 편하네요. 여기가 6이 되면 17, 28. 그럼 여기 4개네요. 그쵸? 7이 되면 18. 이거 2개가 되네요. 순서 바뀌는 거 고려해야 돼요. 그럼 이거밖에 안 되네요. 얼마죠? 20. 아까 64였나요? 자, 그래서 4로 나누면 4, 5, 20, 16. 16분의 5다. 너무 쉽게 풀 수 있네요. 정육면체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6가지 색깔로 칠한대요. 한 면에는 한 가지 색깔이 칠하는데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된대요. 이것만이면은 쉬운데 같은 색 중복해도 되고 이웃한 면은 다른 색으로 칠한다. 이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사실 6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는 건 쉬워요. 이건 많이 해봤잖아요. 어떻게 하죠? 이게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일종의 바닥면을 임의의 색깔 하나로 고정을 하죠. 그래서 바닥면을 이렇게 고정해요. 그럼 위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5가지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고 나서 위에서 바라봤을 때 바닥면을 그러니까 윗면을 바라봤을 때 이 옆면이 이 4개가 어떻게 되죠? 원순열이죠. 그래서 3패액 이렇게 계산하죠. 그래서 여기가 5 곱하기 5, 6, 30까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5개 색이 부터가 좀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6가지 색깔이 있었으니까 6개 중에서 5개를 골라요. 그러면 그 5개 색깔 중에서 2번 칠할 거. 그러니까 하나는 2번 칠해야 되는 거죠. 2번 칠할 색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요. 근데 이 2번 칠할 색이 사실 정육면체에 있다면은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여기 칠해지면 반대면까지 동시에 칠해지는 거죠. 동시에. 그걸 가지고 위에서 바라보면 2가지 색깔이 이렇게 이미 칠해졌다고 쳐요. 여기서. 그러니까 아래면 이면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칠해졌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위에서 보면 이 4개가 이게 원순열로 배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원순열이니까 3팩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사실 여기가 A, B, C, D 이렇게 칠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아래면 윗면이 같기 때문에 얘를 뒤집었다고 쳐봐요. 이게 앞면이고 뒷면이 바닥면이 동글뱅이라면 뒤집었다 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뒤집었어? D, B, A, C 이렇게 되죠. 분명히 내가 원순열로 볼 때는 이거는 다른 경우의 수로 쳤는데 똑같은 게 뒤집고 이거 색깔이 이거랑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케이스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되면 2가지가 겹치게 돼요. 사실 과거의 교육과정이 사라진 염주순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뒤집어도 되는 거? 얘 2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몇 가지가 되죠? 자, 6이 되고 6, 5, 30에다가 3을 곱해서 90이 되겠죠. 세 번째, 자, 4개 색으로 칠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4개 색. 그럼 6개 중에서 4개를 고르는데요. 자, 한 색깔을 3번 칠할 수 있나요? 3번 칠하는 순간 이웃한 면과 같은 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 색을 3번 칠할 수 없어요. 한 색깔을 최대 2번 칠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4개 색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이렇게 같은 색으로 칠하고 하나는 또 이렇게 같은 색으로 마주보는 면은 같은 색으로 이렇게 칠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4개 색, 2개 색으로 칠할 건데 그러면 먼저 한 색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조금 전처럼 이렇게 칠했다고 쳐봐요. 이렇게. 그럼 위에서 바라봐 봅시다. 위에서 바라보면 검은색으로 이렇게 앞뒷면을 칠했어요. 그러면 옆면을 칠하려고 하는데 이제 주황색이 여기에 칠해지나 여기에 칠해지나 마주보는 거 원순열이니까 똑같죠. 그럼 주황색이 이렇게 칠해진 건 한 가지, 나머지 2가지 색이 남는데요. 2가지가 A, B 색깔이 남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다 A, B를 칠하나 반대로 바뀌어서 여기가 BA가 되나 회전하면 동일하죠. 이거 한 가지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이거 몇 가지가 될까요? 여기가 6C가 되니까 6, 5, 30, 15가 될 거고요. 여기가 6이 되니까 이것도 90까지가 되나요?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3개 색으로 칠해 볼까요? 3개 색. 그러면 3개 색으로 칠하려면 색깔을 6, 3 이렇게 3개를 골랐어요. 그럼 모두 다 이제는 2가지 색깔로 칠할 건데요. 그걸로 칠한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방금 전 여기서 보니까 한 가지 색을 고정해 놓고 위에서 바라봤더니 뭐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칠하는 거 방법 말고는 뭐 있나? 이거 회전하면 다 동일하죠. 한 가지밖에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6C3 뭐 20까지인가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탈 다 더하면 어떻게 되죠? 30, 뭐 여기 9, 28이니까 여기까지 200이고 230까지인가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이항정리 문제인데 좀 생각을 좀 잘하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자, 그 생각이 잘 머리가 뭐 이렇게 컨디션이 좋을 때하고 안 좋을 때에 따라서 생각이 나고 안 나고 그럴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생각이 안 난다. 이게 이제 푼다고 그러면 얘를 원리 원칙대로 풀려고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느냐? 요거의 이항 정리를 쓰면은 우리가 원래 NC 앞에가 이게 K번 골라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NCK 자, 그리고 3x의 세제곱에 K제곱 그리고 x분의 1에 n-k제곱이 되죠. 근데 x의 4제곱이니까 여기서 차수만 고려해 볼까요? 차수만 보면 3k제곱이 일단 있을 거고요. 여기는 x의 x분의 1이니까 x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4k 빼기 n이 차수가 되죠. 이게 일단은 4제곱이 될 때 k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4제곱이 될 때 k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n이 넘어가고 4로 나누니까 4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4차가 될 거예요. 그때의 계수는 어떻게 되냐? 계수를 보면 NCK라 했으니까 NCK 대신 4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좀 쓰기 귀찮지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3이 몇 제곱이 되죠? K제곱이 되니까 이것도 4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X의 4제곱의 개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X의 8제곱의 개수는 차수를 또 관찰하는데 3K 빼기 n 플러스 K 이게 4K 빼기 n이라고 그랬죠. 이게 8이 되는 경우 그러면 K는 어떻게 되죠? K는 4분의 n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그럼 이때의 계수는 어떻게 되죠? 계수 똑같이 NC 4분의 n 플러스 2 이런 곱하기 3의 4분의 n 플러스 2 이렇게 될까요? 자,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x의 4제곱의 개수의 2배가 8의 x의 8제곱의 개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곱하기 2를 한 게 얘랑 같다라는 얘기인가요? 그 방정식을 조심히 풀어봅시다. NC 4분의 n 플러스 1 그리고 3의 4분의 n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거기다 곱하기 2를 한 게 어떻게 되죠? NC 4분의 n 플러스 2 이런 곱하기 3의 4분의 n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 보면 요 정도는 계산이 되죠. 이거 얘가 하나 더 크니까 이게 3이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리고 2도 넘기면 여기 2분의 3이라 하고요.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한번 2분의 3 하고 나서 계산을 해볼까요?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NC 4분의 N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N은 4의 배수가 돼야 돼요. 이게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는 NC 4분의 N 플러스 1이 될 건데 이걸 계산할 때 팩토리얼로 계산합시다. M 팩토리얼이 될 거고요. 분모가 4분의 N 플러스 2 팩토리얼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N에서 얘를 그럼 어떻게 되죠? N에서 4분의 1을 빼면 4분의 3N이 될 거고 빼기 2 팩토리얼 이렇게 되나요? 자, 여기도 M 팩토리얼이 되면 4분의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 일단 될 거고요. 4분의 3N 빼기 1 팩토리얼 이렇게 될까요? 그럼 여기서 약분을 해보면 이거 약분이 될 거고요. 자, 관찰을 하는데 얘랑 보면은 얘가 하나 더 크니까 이거 약분하면 팩토리얼이 없어지고 요 숫자만 남겠죠. 자, 그리고 얘랑 비교를 하면 어떤 게 크죠? 위에가 하나 더 크죠. 그럼 얘 약분하면은 팩토리얼 없이 요만큼은 남겠죠. 즉 식을 써보면 여기가 4분의 3n 빼기 1이 되고 여기는 4분의 n 플러스 2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얼마가 돼요? 2분의 3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계산해 봅시다. 자, 어떻게 되죠? 이렇게 곱하면 4분의 2n 플러스 4고요. 여기는 4분의 9n 빼기 3인가요? 자, 그러면 넘어가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4분의 7n이 되겠죠? 이게 7이 되니까 결국 n이 4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를 머리를 잘 굴려보면은 아니면 노가다로 1, 2, 3, 4 집어넣다 봐도 이렇게 풀리기도 할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 풀면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자, n이 4라는 게 구해졌으니까 3x의 세제곱 플러스 x분의 1의 4제곱에서 상수항을 구하래요. 상수항.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한 번이고 이게 세 번이 되면은 상수항이 되죠. 그래서 4C 1, 3의 1제곱, 4, 3, 12. 상수항은 10이다.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서답형 5번도 조건부 확률이죠. F1, F2 더해서 6이고 F3이 4일 때, 이거 1대. 그러면은 전체를 그냥 이걸로 한정을 합시다. 이게 되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니? 그 중에서 그게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F1, F2가 있는데 이거 더해서 6이 되는 경우가 뭐가 있죠? 이거 더해서 6이 되는 경우 1, 5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 4가 있을 거고 3, 3이 있을 거고 4, 2가 있을 거고 5, 1이 있을 거고 이렇게 5가지 경우가 있죠. F1, F2. 그러니까 함수를 결정한다는 얘기는 F1, F2, F3, F4, F5를 다 결정해야 되는데 F3은 4로 결정이 난 거고요. 그래서 전체는 F1, F2를 결정하는 게 5가지죠. 자, 그리고 F3은 4로 결정이 났으니까 한 가지가 되는 거고요. F4나 F5는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 모두 다 1, 2, 3, 4, 5 5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전체가 될 거예요. 이 중에서 특정 사건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되니? 자, 그러면 1, 5, 4에서는 1대1 대응이 될 수 있죠. 그쵸? 그러면 그때는 4, 5가 어떻게 되면 되니? 라고 생각을 해보면 1, 5, 4. 그러면 1, 5, 4가 있으니까 나머지 두 개가 배열이 되니까 2패. 두 가지가 되나요? 자, 2, 4, 4는 벌써 1대1 대응이 깨졌죠. 3, 3 여기서 1대1 대응이 깨졌죠. 자, 4, 2, 4 이것도 1대1 대응이 깨졌죠. 그러면 5, 1 아까하고 동일하게 5, 1, 4 여기도 2팩에서 두 가지인가요? 그럼 토탈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경우가 4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125분의 4다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